서울 핵심지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처음부터 2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기는 힘들잖아요. 이 집은 제가 12월에 갈아타기로 매수한 집이고요. 지금은 방 2개짜리 작고 귀여운 집인데 인테리어하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고 신축되면 30억은 될 거라 서울 핵심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갈아타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잠실 리센치 20평대랑 일산 30평대 가격이 똑같았어요. 16년이 지난 지금은 가격 차이가 무려 16억. 매년 1억씩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서울 내에서도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요즘 지금 부동산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서울 핵심지 부동산은 당연히 사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핵심지에 들어가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2번 갈아타기로 서울 핵심지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서울 외곽을 거쳐서 서울 핵심지로 들어갈 겁니다. 국민평형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균 이상을 서울 핵심지로 정의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2번 했으니 3번째 집에 서울 핵심지에 들어간 거거든요. 23년 기준 신혼부부 주택비가 2억 8천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아니, 신혼부부 입장에서 3억? 현실적으로 너무 큰 돈이죠. 저도 그랬지만 큰 방향성을 이해하고 각자 자금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2번 갈아타기로 서울 핵심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이 많지 않은 초기에는 내 돈을 실거주에 묶어두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안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4,000세대가 넘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24평이 오늘자 기준 매매 6억 8천, 전세 4억 5천 정도입니다. 향이 동향임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투자금 2억 5천 정도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제 경험상 더 좋은 물건이 있을 확률이 높고 협상 능력에 따라 투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억 5천으로 전세 끼고 매수해 놓고 남는 돈 보증금 해서 월세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첫 집 샀다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 안 되겠죠. 열심히 돈을 더 모아서 갈아타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갈아타기는 서울로 바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2억 5천 정도를 더 모아서 투자금 5억으로 DMC 파크뷰자이 30평대로 갈아탑니다. 아니, 6억 8천 집에서 12억으로 갈아타려면 5억 넘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전세가 매매가 갭은 메가트리아 2억 5천, 파크뷰자이는 5억으로 2억 5천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2년 전 하락장 때는 전세 매매 갭 차이는 2억이 났고요. 매매가 차이는 안양 6억 초반, 파크뷰 10억 초중반으로 4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하락장이 갈아타기 최적기입니다. 앞으로 전세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마지막 2번째 갈아타기입니다. 열심히 3억 정도를 더 모아서 투자금 8억으로 서울 핵심지로 들어갈 겁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20평대로 갈아탑니다. 사실 30평대를 가야 맞는데 최근에 핵심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가격 차이가 커진 상황입니다. 핵심지 신축들 일부는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마레프는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인지도도 있고 선호하는 단지라 충분히 핵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언덕이 조금 있지만 단지 내 엘리베이터도 있고 분위기도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요. 이후에는 반포나 압구정 같은 더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주담대 활용해서 실거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말이 쉽지 이게 진짜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급지 갈아타기 성공한 분들 대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 핵심지에 진입하셨습니다. 갈아타기는 자산을 점프시키는 도구거든요. 한 번 갈아타기 할 때마다 자산이 거의 2배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들도 아무 단지나 고른 게 아니라 시장 흐름과 가격 고려해서 선정한 단지고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 왔을 때 갈아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집 한 채 갈아타기로 핵심지에 들어가려면 돈도 모아야 되고 하락장도 기다려야 되니 최소 10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실전 팁은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물건을 매수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0평대 방 3개에 역세권이고 강남 1시간 이내면 대부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지방은 신축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평수보다 입지를 올리는 게 맞지만 DMC 파크뷰 자이처럼 25평이 11억, 33평이 12억으로 딱 붙어 있으면 30평대가 저평가인 겁니다. 지금 광명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10년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더 빠르게 핵심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을까요? 현재 핵심지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양을 먼저 매수하고 같은 방식으로 2억 5천 모은 돈과 전세 상승분 5천만 원을 합쳐서 3억으로 한 채를 추가 매수합니다. 전체 자산 파이를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전세 상승분도 활용하는 거죠. 2채까지는 세금이나 역전세 리스크 측면에서도 안전하거든요. 혹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정리되실 거예요. 참고로 저도 실제로 6개월 동안 3채를 정리해서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보다는 지금은 재개발 투자가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소득이 높고 몸테크가 가능하다면 재건축도 괜찮을 수 있고요. 참고로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거고 재개발은 동네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카톡방에서도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어 일부만 캡처한 거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는 변수가 많고 공부도 필요하지만 2번만 잘 갈아타도 30억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거주 갈아타기로도 서울 핵심지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정리하면 무주택보다는 실거주가 훨씬 낫고 실거주보다는 갭투자나 다주택 혹은 재개발이 일반적으로 더 낫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점수가 높으면 무주택이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높거나 몸테크가 가능하면 실거주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정답이 전부 달라집니다. 금액대별로 추천 단지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이제 부동산도 끝난 거 아니냐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핵심지 부동산은 반드시 사야 합니다. 단순히 내 집 한 채는 필수다 같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증권업에 종사하면서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 중에 주식이나 코인, 사고팔고해서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고, 팔고, 타이밍 맞춰서 푼돈 벌려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진짜 돈 번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사서 3천, 5천 오르면 팔고 또 사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며 투자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거의 다 가봤기 때문에 어디가 올라갈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냥 좋은 거 한두 채 사서 들고 있었으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더 벌었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핵심지 딱 2채만 남기고 전부 정리했습니다. 전문 투자자가 될 게 아니라면 전국을 다 알 필요 없고요.
딱 갈아타기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2번만 제대로 갈아타면 누구나 서울 핵심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처럼 뺑 돌아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좋은 걸 사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구도 줄면서 격차가 더 심해질 거예요. 지방 투자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오면 채널 구독해 두시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갈아타기는 워렌 버핏이 말한 플로트를 활용한 무이자 레버리지와 똑같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은 인플레이션 방어가 불가능한 후진 기어입니다. 1주택부터가 자산 방어가 가능한 중립 기어고요. 이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임대료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입자 신분은 안 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1주택은 보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갈아타기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기별로 지금 사야 할 지역이랑 단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